그 당시가 3개 매장을 할 때 연매출이 한 17억, 예, 17억 정도 나와서 이렇게 4개 하면 20억이 넘어갈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잘 잘하는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의 왕과장 와입니다. 오늘은 상권은 땡땡땡이가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상권은 참 흐르는 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물이 여름에도 많이 비가 오면은 계곡에 물이 그게 하루하루 물이 빠지다 보면은 그 계곡의 물이 막 어떻게 저렇게 흘러가는 게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거나 어떤 지하철역 버스를 이용할 때도 그 동선이 작은 영향에서부터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유동인구 동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권들을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한 상권들을 분석하고 결국 상권은 땡땡땡이가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기꺼이 왕가장 TV에 나와주신 제로투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왕가장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 디벨롭 와인드 출발합니다.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제로투원입니다. 지금 제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디벨롭 방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근데 제 말이 지금 잘 다들 들리시는 거죠? 들리시면 채팅창에 1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선배님들은 진짜 다 잘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이거 채팅창을 안 켜겠습니다. 우선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닉네임은 제로투원입니다. 사실 피터 틸의 책을 읽고 그 당시에 좀 느끼는 바가 많아서 책 이름을 그대로 따왔어요. 0에서 1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저는 대기업의 부동산 사업개발팀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사업개발팀이 신사업 개발이 있고 부동산 개발이 있는데요. 저는 부동산 개발팀이었어요. 그때는 약간 신입이어서 못 모르고 시작한 일인데, 회사 생활도 사실 길게는 못했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3년을 썼거든요. 그러고도, 이게 안 되겠다. 퇴사를 하고 애들을 키우면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브웨이라는 이제 샌드위치로 유명한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올해가 10년 차예요. 그리고 서브웨이를 시작으로 이제 샐러디라는 또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샐러드를 파는 프랜차이즈인데 그런 매장들을 여러 개 하면서 하나의 브랜드를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하거든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다점주, 다점포 매장의 점주죠. 그래서 다점주들을 영어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반열에 들었다가 사실 개인 사업자로 좀 매출을 계속 확장을 하고 매장을 확장을 하면서 법인으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선 요식업을 법인 공부를 해보니까 요식업은 법인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다. 저희 캐파에 맞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매장을 좀 줄여놨어요. 그리고 매장을 또 여러 곳에서 서울의 각 지역에서 좀 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권을 분석하는 걸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상권 분석에 계속 저의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좀 공부를 깊게 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상권 분석을 하면서 아파트 투자보다는 저는 올 근생 건물 이런 건물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금을 이렇게 몇 번 맞아보니까 부동산 투자의 꽃은 강남 건물이 아니라 세금이더라고요. 부동산 투자의 끝도 세금이고요. 부동산 투자의 꽃도 증여와 상속이구나. 건물에서 끝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서 세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법인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우선 선배님들께 상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들 알고 계세요. 요거는 제가 채팅창을 한번 열고 내가 생각하는 상권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디벨롭방. 네. 건물주님들의 니즈는 하나씩 제가 올려드릴게요. 상권, 나 너무 잘 아는데 상권이 뭐다. 이렇게 한 줄로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저도 커피라도 드리려고, 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또 다른 분들 있으세요? 그쵸.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뭐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 달송이님께서
오늘 저의 강의의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돈이 모이는 길. 그쵸? 돈이 흐르는 길, 돈이 흐르는 곳을 저는 상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오늘 25분 동안의 시간, 커피, 커피 다음에 제가 따로 드릴게요. 25분의 시간 동안 어느 지역을 하나 훑어드리기엔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상권의 본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상권은 말씀하신 대로 돈이 모이는 길이에요. 이게 90%의 그런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여쭤봐요. 상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역세권이요. 자, 이제 뭐 성수동, 뭐 익선동, 핫플레이스요. 상업지구요. 근데 이분들을 모시고 임장을 가면요. 임장도 자주 가거든요. 임장을 가면 우리 사람은 시각적인 요소를 먼저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각적인 거에서 믿는 힘이 커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여기 진짜 많아요. 너무 좋은 상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버스 정류장 앞에 당연히 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녀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로컬 부동산 사장님들도 가끔 상가 중개를 하실 때 이 매물의 장점은 버스 정류장이 앞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버스 정류장은 앞에 있다는 것이 전혀 하나의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노출은 될 수 있습니다. 노출은 될 수 있지만 흔히 말해서 돈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은 상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네. 근데 지하철 출입구의 동선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게 버스 정류장하고 지하철 출입구하고는 또 다른 면이 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곳이 있고 사람들이 지하철 출입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가 있으면 동선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더 길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지도를 보고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여기 1층에 프랜차이즈가 많으면 정말 좋은 상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1층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지, 그런 면에도 중심을 좀 둬야 돼요. 이게 상권의 흐름을 모르고 상권 비교를 잘 못하게 되면 특히 올근생 그런 건물들을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초반에,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막막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상권이고, 그렇게 해서 샀는데, 구매를 했는데 이상하게 공실이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나 살 때는 공실이 아니었다가 공실이 생긴다거나, 뭐 임대료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게 투자라는 게 또 사실 굉장히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소비자로 살아오다 보면 상권의 흐름이라든가 이게 임차인의 입장, 우리 임대인의 입장도 굉장히 달라요, 사실. 임차인들이 보는 상권과 제가 건물주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또 많이 상담은 아니지만 많이 대화를 하는데 임대인분들의 관점이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의 흐름, 동선, 배우 세대와 상주 인구들을 통해서 이 흐름과 동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르면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 떠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선배님들께 상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어요. 상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짧게 여러분께 케이스 한두 개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상권의 본질은 굉장히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하시는 강사님들은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잘 없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애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자영업자 입장에서 건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상권을 다 보다 보니까 저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봤어요. 사업의 본질은 뭐냐 물어보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은 구할이 사람이에요. 그럼 상권의 본질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역시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사람? 첫 번째는 이 상권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상권이라고 모든 사업에 다 맞질 않아요. 내가 하려는 업종, 그러니까 내가 팔 물건, 내가 제공할 서비스를 그거를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업이 빛을 발할 수 있죠.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장사를 잘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업종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상권이에요. 그래서 뭐 저기는 뭐가 잘 된대, 뭐가 잘 된대 하더라도 내가 하려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요. 내 업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1번 내 업에 맞는 고객, 타겟 고객 등이 거기에 많이 있는지, 거기에 다 살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하는 나 사장님, 내가 팔 물건, 내가 제공할 서비스, 나의 업종과 내 컨텐츠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권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상권이랑 입지 분석도 나뉘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틀어서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입지 하나하나를 중요하다고 보기 전에 그 상권의 특징이 뭔지 보고 내 업종의 특징과 그 상권에 거주하고 상주하고 혹은 이동하고 뭐 모든 유동인구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야, 이거 온라인 마케팅만 잘하면 다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면 당연히 찾아오는 손님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또 어느 정도의 특정한 연령대 그리고 특정한 고객층에 한정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내 업을 소비해 줄 수 있고 내 업의 컨텐츠에 맞는 고객들이 최대한 많은 곳에 가야 내 장사도 잘 되고 내가 건물을 사더라도 내가 맞는 건물을 사고 내 임차인들도 장사를 잘 해서 나에게 월세를 따박따박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권이라는 거를 분석 없이 이제 그냥 가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게 사람은 보통 직관으로 그 분위기로 먼저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우리 선배님들도 뭐 예전에 소개팅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소개팅 했을 때 상대방을 보자마자 첫인상이 90%를 좌우한대요. 상권도 똑같아요.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 상권을 내가 처음 봤을 때, 아, 데이터를 내가 조사해 왔지만, 그래도 여기 상권에 사람 바글바글하고 너무 좋아 보여? 그럼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성,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안에 어떤 스팟, 그러니까 입지는 하나의 점이에요. 어떤 스팟, 어떤 점을 찾아갈 건지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권의 본질을 제가 이렇게 약간 세 가지로 나눠 놓긴 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이제 나눠보면, 굳이 나누자면 사람은 어떤 사람들, 얼마나 많은 소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상권에 방문하는지, 방문하는 게 아니라면 배우 세대는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도 되게 잘 아시겠지만 경리단길이 15년도, 뭐 14년도, 그러니까 빠르면 11년도부터 굉장히 핫했어요. 그리고 해방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핫하죠. 한때는 막 BBC에서 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리단길이 지금은 어떤가요?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말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카페였던 눅스가 빠지면서부터 그 상권이 점점점 무너지는 게 보였잖아요. 이거는 경리단길에는 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건 있었어요. 그런 컨텐츠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했을 때 이 상권을 커버해 주는 건 누구죠? 배우 세대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배우 세대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서는 경리단길이 좀 약했어요. 그러면 익선동은요? 익선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것도 핫플이고 뭐 다 사람들이 SNS로 찾아가지 만들어진 상권이잖아요. 하는데 이게 익선동은 또 하필 종로랑 가까이 있고요. 종로는 전통적으로 오피스 상권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오피스 상권에서 약간 파생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약간 있어요. 이거는 배우 세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거기 상주하는 인구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상권의 캐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상가의 밀집도와 입지라고 제가 이제 써드렸는데, 이 상가가 물론 띄엄띄엄 있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특색이 있는 상가라면 띄엄띄엄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는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어야지 그 파이가 커지고요. 소비자도 그 파이가 큰 상태에서 즐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사람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상가의 밀집도가 커져야 되고 그 상가들이 밀집하는 거에 따라서 상권 자체의 캐파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컨텐츠가 내 지역에 맞는지. 요거는 제가 사실 돈 받고 샌드위치도 팔았고 서브웨이도 해봤고요. 돈 받고 샐러드도 팔았고 그리고 사실 카페도 해봤습니다. 개인 카페를 이제 아직까지도 잘 하고 있는데 샐러드를 판다 하면요.
제가 어떤 상권에 들어갈까요? 이게 돈 주고 사 먹는 풀떼기예요. 50대 남성분들은 와, 이걸 돈 주고 이 풀떼기를 이 가격에 사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4년 차, 5년 차 됐는데 초반엔 5년 전만 해도요. 돈 주고 풀떼기를 사 먹는다? 이게 굉장히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르신들이 많거나 시니어들이 많은 지역에 들어갈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설렁탕을 파는 거면 또 곰탕을 판다 이러면 고려를 해보겠지만 저는 샐러드를 팔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이 있는 상권이나 오피스 상권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죠. 서브웨이는 어때요? 그러면 서브웨이는 그렇다고 그렇게 막 연령대를 샐러드처럼 극하게, 극명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오피스 상권도 좋고 오히려 학원가 상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배우 세대가 많은 주택 상권도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같은 요식업일 때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업종에 따라서도 이렇게 세분화돼서 상권이 다 나뉘어요. 그러면은 막 우리 서브웨이 들고 익선동 같은 데 가요? 안 가요. 거기는 또 다른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맞는 상권이 있고요. 정말 개인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식업의 상권이 또 따로 있고요. 같은 오피스 라인에서도 이게 먹어준다 하는 브랜드가 있고, 저건 좀 아니다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그래서 족발 같은 브랜드요? 그런 거는 오피스 상권이 다 괜찮죠. 예전만 못하지만, 예전에는 회식 문화가 워낙 발달해서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어떻게 또 뭐, 배우 상권을 따져야 되나요? 주택관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식업을 할 때도 보통 예비 창업자들은 브랜드에 따라서 상권을 다 일일이 나눠서 들어가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물주분들은 어떨까요? 그럼 내 건물에 1층이 공실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좀 채우고 싶어. 그러면은 그 상권 분석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맞는 업체들한테 딜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맞는 방법의 마케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야 그 임차인들도 장사를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권리금이 붙잖아요. 저는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미엄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내 건물에 권리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임차인들이 그렇게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들어오길 원하는 그런 상권이길 바라고 또 만약 그런 상권이 아닐지라도 내가 마케팅을 잘 한다면 내가 그 상권을 작게나마 만들 수도 있어요. 저도 한두 번은 만들어 봤는데 그게 뭐 개인의 힘으로 개인의 자본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돼요. 프랜차이즈의 힘을 얹어갖고 그냥 내 건물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되더라고요. 이것도 다음번에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5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참 남았는데 벌써 22분이어서 선배님들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학원가 상권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요 상권은 제가 왕 과장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라인업에 좀 껴가지고 다음번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대치동이 유명하죠? 제가 지역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아메바처럼 나눠서 들어가는데, 대치동 하면 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우리 선배님들 한번,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해드려도 될까요? 음, 네. 그 대치동이 뭘까요? 대치동, 네, 대치만, 돼지 엄마 나오죠, 학원. 그쵸? 돼지 엄마가, 한동안 핫했죠, 저희. 제가 되게 운 좋게도 부모님께 감사하죠. 저는 대치동에서 결혼 전까지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4살부터 결혼 전까지 계속 살다가 결혼을 하고 회사 때문에 목동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치동이 이제 제 1회 학원가잖아요. 목동은 제 2회 학원가래요. 둘 차이가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목동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되게 소규모로 오셨죠? 잠시만요. 저 인원 체크 좀 해야지. 오늘 저희 10분도 안 오셨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목동분 계십니까? 12명이세요? 목동 너무 좋아해요. 목동은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게 1등과 2등의 한계가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애닉님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게 대치동은 전국에서 오는 학원가잖아요. 여기에 제가 단독주택들을 제 돈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본 단독주택들의 변화를 그냥 여기 선배님들이랑 같이 공유하려고요. 대치동 하면 당연히 학원 가니까 그냥 초등학원 뭐 국영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특목고, 자사고를 가기 위한 아이들을
그 특목 전문반이 있고 의대반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영재원을 준비하기 위한 반도 있고 그냥 영대 반도 있죠. 다 따로 있죠. 굉장히 이거 학원은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번에 좀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학원과 상권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 조금 여담이에요. 대본에 없는 건데 저도 상권 분석을 좋아하니까 강사님들을 뭐 한두 번 수업을 들었겠어요. 김종률 아카데미도 계속 많이 듣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상권 분석은 남자 강사님들이 많으세요. 남자 강사님들은 여기들도 다 아빠들 계시죠. 아버님들은 우리 애 학원 보낼 때 뭘 제일 먼저 보세요? 학원 보낼 때 엄마랑 완전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애를 키우면서 알았죠. 아빠들은요, 학원? 내 애가 잘해야지 가지. 내 애가 잘해야지 가지. 엄마들은 학원 애들 수준을 보는데요. 아빠들은요,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가까운데. 이게 집 앞에 대충. 근데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은 잘 가르치는 데를 가요. 조금 멀어도, 내가 라이딩을 해서라도 아니, 저기 선생님이 유명하고 저기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데, 그럼 그 학원을 가야지. 가까운 데는, 물론 초등학교, 이게 영유아, 이게 나이대별로 다르긴 해요. 당연히 영유아랑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제 가까운 데 가고 집 앞에 가고 뭐 피아노, 태권도 이런 거를 막 멀리 가진 않아요. 우리 애가 미술을 전공한다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런 데는 집 앞에 가는데요. 이제 국영수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하는 선생님,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아빠들은, 그러니까 남자 강사 선생님들은 학원과 상권은 언급을 안 하세요. 잘, 이게 와닿질 않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이 남자 선생님들과 제가 생각하는 학원과 상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학원과 상권 하나만 해도 얘기할 게 2박 3일이 그냥 계속 나오거든요. 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 아이들의 특성, 그거에 맞춰서 소비할 수 있는 흐름이 보이고, 거기에 맞춰서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계절 내내.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번에 저희가 얘기를 하고, 우리 선배님들 시간을 맞춰드려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변천사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제가 네이버 지도를 좀 공유해서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PPT를 만들다 보니까 PPT 자료도 좋지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유 잠깐만 중지하고 네이버 지도 갖고 오겠습니다. 선배님들 여기 지도 잘 보이세요? 채팅창을 다시 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애닝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커피 챙겨드려야지. 네, 여기가 이제 대치동 학원가예요. 여기가 대치사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학원에 지금 성지가 됐죠. 예전에는 대치동 학원가 여기 음마 사거리 후문이랑 사실 여기가 전통적으로 대치동 학원가였어요. 여기 막 큰 학원들도 있었고 그 사탐의 손준 쌤도 다 여기서 강의하셨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점점점 확장됐죠. 저희가 대치동 학원가 점점점 확장돼서 대치동에만 해도 수학 학원이 1,500개가 넘습니다. 작은 공부방까지 합치면 수학 한 분야만 1,500개예요. 여기 단독 제가 항상 꿈만 꾸던 단독주택이 있어요. 해놨네. 이 표시를 잠깐 없앨게요. 그리고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시공을 했네, 저렇게 시공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저런 그러니까 이 대치사동의 단독주택들이 옛날에는 20억, 25억 이랬어요. 지금은 80억 하거든요. 그냥 단독주택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게 전부 다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이 거리가, 이 대치사동 자체가 전부 단독주택이었는데 어느 순간순간 하나씩 다 바뀐 거죠. 이 건물은 이제 네, 이렇게 생긴 단독주택이었어요. 뭐 어떻게 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위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지 면적이 66평이에요. 이게 코너에 있고 당시에는 여기가 학원가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되지 않았어요. 이제 계속 이제 뭐 잘 여기 계시죠? 여기 옆에는 이제 벌써 그 단독주택 하나를 헐고 새로운 빌딩을 계시는 거고 잘 단독주택이 잘 남아 있죠? 그러다가 이때 시험까지 나네요. 다시 돌아갈게요. 좀 잘 보이게 하려고 남아 있었네요. 태극기도 개양하시고 어르신이 살고 계셨어요. 어르신. 근데 어느 날 헐어버린 거예요. 저도 이걸 사실 맨날 가진 못했거든요. 어느 날 가보니까 벌써 팔렸구나. 이거를 막 40억에 내놨네, 안 내놨네 그런 거를
제가 듣고도 아, 참 사고 싶다 이랬는데 못 샀거든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못 삽니다. 지금도 못 사고요. 이게 공사를 하더니 짠 된 거예요. 옆에 이제 이렇게 쪽쪽쪽 깎였죠, 좀. 이거는 뭐 선배님들 더 잘하시죠? 아씨, 많이 깎였네. 여기 뒤에는 사실 좀 없어요. 너무 많이 깎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일조권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많이 깎였다 이랬는데요. 여기가, 이게 사실 지하 1층이에요. 이게 그 등기부등본이랑 그 건축물 대장 때문에 이게 지하 1층인데 그냥 1층이잖아요. 경사지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무심코. 제가 막 건물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때도 이게 무슨 지하 1층이야, 1층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스터디 카페가 다 들어갔고요. 여기 다 보시겠지만 수학, 과학, 영재 학원이 들어갔어요. 이 영재 학원이 또 뭐 못하는 학원은 아니에요. MSG라고. 이 영재 학원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잠깐 매물이 나왔는데, 잠시만요. 맞다. 이게 8천만 원, 보증금 8천만 원에 530만 원이에요, 월세가. 39평, 그러니까 40평 가까이 되는 거 39평이거든요. 그럼 평당 얼마인지 지금 계산되시죠? 아니, 근데 이게 1층이잖아요. 이게 지하 1층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완전 1층인데 경사지 있으니까. 이게 530만 원에, 아, 세긴 세다. 왜냐면 제가 오피스 상권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피스 상권의 월세를 맨날 봐요. 맨날 저는, 그러니까, 강남 쪽이나 여의도 제가 관심 있는 마곡이나 이런 곳의 월세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편인데, 와, 이제 대치동 학원 가도 이 정도의 월세를 받는 시대가 왔구나. 조금은 원래 더 쌌거든요. 이게 1층이라고 치고 이 정도의 월세를 받는구나.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옆에 건물, 아까 공사하는 것만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작심 스터디 카페라고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1층이잖아요. 네. 지하 2층까지도 있대요. 그리고 지상 5층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하 1층이고 이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밑에 하나 더 있는 거는 약간 카페로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애니님. 카페로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3 정도 좋지 않나요? 아니, 이건 언제 보셨 제가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140억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 다 보셨어요? 애니님이 강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강의의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는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로 질문을 제 얘기를 들으러 와주시는 강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보단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해요. 오, 다 알고 계시네요. 강의 시간 3분 오버 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 네모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리고 이제 얼른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치사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뭐 장사가 되진 않았는지 요쯤에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여서 제가 주변 엄마들한테 맨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물주께서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공사 중이라고 이제 이 로드뷰에는 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완공 다 됐어요. 제가 최신 사진은 이따가 PPT로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전형적인 우리 선배님들 너무 하시는 그런 다세대 건물이죠. 근데 이거를 이게 다 아무래도 10년, 힘드니까. 네, 다세대였어요. 어느 날 이렇게 막, 이때까지도 이제 공사할 준비하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아직 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계단이 들어왔어요. 계단이 들어왔고, 여기가 문기로 되는 그런 건물인데, 요 앞에 갑자기, 이게 창문이었잖아요, 원래. 이 창문을 개조해서 문으로 만들고 계단을 설치했더라고요. 왜 이런지 혹시 감이 오세요? 채팅창 어디 갔지? 이거 얘네 지금 뭐 하는 짓이다. 상가로 변경. 그쵸. 학원 가니까 뭘로 변했냐면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너무 잘 써요. SNT예요. 는 영어학원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에요. 영어학원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제 전 과목을 다 하고요. 특목고, 영재원, 자사고 이런 데를 준비하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SNT 하면 걔네 영어 SNT 다녀요. 그러면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학원인데 이게 보시면은 영재관이라고 돼 있어요.
영재관 수업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다세대가 이러는 뭐 12세대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아, 잘 운영을 했어. 근데 이게 1년에 무슨 일인지 이제 뭐 받아보시니까 뭔가 생각이 바뀌신 거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들어요. 최신 걸로 보시면 이제 갑자기 공사 1년 조금 넘었어요. 센티가 1년 조금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요거를 다시 요걸로 지금 보이시죠? PPT 화면. 네. 다시 넘어가면, 네, 이게 지금 최신 건물, 요 맨 아래, 지금 레미콘 트럭에 사실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제가 사진 갔을 때, 아, 레미콘 아저씨가 비켜주질 않아가지고, 비킬 수가 없죠. 공사하는데 어떻게 비켜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되게 번듯하게, 아, 여기는 일조권이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저도 굉장히 반듯하게 건물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채팅창을 한번 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 통임차 받으시거든요. 통임차 얼마인지 벌써 다 스케일, 이게 막 다 스캐닝 하셨을 것 같은데, 통임차로 보증금 6억에 4,800만 원 하시더라고요. 지금 매물 올라와 있어요. 이제 막 막바지 공사했고, 6억에 4,800만 원에 임차인을 구하고 있고, 또 어느 실력이 좋은 학원은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겠죠.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가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건물도, 그러니까 다세대도 이렇게 리모델링도 잘 하고 할 수 있구나. 이거 정말 좀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저것도 매각 잘 하시겠죠? 네. 그래서 상권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상권은 뭐가 결정한다? 지역적 특성에 맞고 소비자 특성에 맞게 컨텐츠가 소비자가 결국은 사람이 상권을 분석하고 입지를 찾는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까지가 땡입니다. 7, 8번씩 팀을 결성해서 디벨롭 어떤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 분 제로 짧은 시간을 위해 가지고 한마디 응원시